자, 여기요. 응. 자, 일단은 확통이잖아, 그지? 확률과 통계. 어찌됐던 간에 우리 이제 수업 전체적인 목표는 요거 그치, 고쟁이 책 보시면은 스텝 3까지 내가 문제를 다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 뭐 그건 잘 내가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을 것 같고, 스텝 1하고 2 정도까지는 끝까지 일단 다 보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긴 하거든. 근데 이게 지금 너네가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작년이지? 23년도에는 저기를 했던 거잖아. 기하를 내신을 봤던 거지. 그치? 대부분 다 기하 내신을 봤던 거고. 어찌됐든 간에 알고 있겠지만 일단 기하 내신은, 저기 뭐야. 절대평가니까, 잠깐, 어디, 프린트가 어디 갔니? 절대평가니까, 뭐 그냥 A, B, C, 그렇게만, A, B만 나오니까, 뭐, 그냥 대충 그냥 전날 좀 공부하고 봐도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뭐, 점수 맞고 이랬는데, 확통은 그런 상황은 아닐 거거든? 이게 그런 상황은 아닐 거고, 아무튼 등급이 나오긴 하는데, 내가 일단 쌤이 알기로는 각 학교에서 요게 문이과 애들이 다 확통 내신을 들어가서 보는 거잖아. 아닌가? 문과 애들은 확통 내신 안 보나? 아마 보겠지? 그러면 사실상 미적분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인원적인 어떤 1등급 인원적인 여유는 약간 있을 거고, 내신이 막 이렇게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힘든 상황은 아닐 거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워낙 요 학문적인 취향을 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순혈과 조합부터 시작되는 그쪽 경우에서 이건 참 중학교 때부터 나오는 그거를 원래 그냥 고질적으로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 태어났을 때부터 이건 싫어. 경우에서 세는 걸. 그런 사람들은 좀 힘들 수 있는데, 애지간하면 어느 정도 연습하고 들어가서 시험 보면은 이제 실수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지. 아무래도 개수 세는 거니까 실수 안 하고 잘 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 책의 구성을 보면은 처음에가 순혈과 조합이 다시 나와요. 순혈과 조합. 이제 오늘 뭐 요쪽에 관련해서 얘기는 할 건데, 이제 순혈과 조합은 수하에서 배웠던 순혈조합 내용보다는 조금 복잡하지. 아무래도 이제 좀 봐야 될 것도 많고 종류도 좀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경우의 수, 세는 좀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항 정리라고 해가지고 조합 관련된 어떤 학문적인 체계 같은 건데, 뭐 니네는 뭐 아는 사람은 알 거야. 그 파스칼의 삼각형 뭐 이런 거 있거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덧셈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해가 더하는 거 있어. 뭐 그런 거 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동네야. 거긴 좀 이제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단원이 확률인데, 이 뭐 확률의 뜻과 성질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중단원, 소단원들이 쭉 있어. 크게 맥락적으로 보면 나는 이제 기본 확률이라고 해서 그냥 확률 구하는 거, 그리고 혹은 또 이제 확률 계산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가지고,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중단원 안에는 조건부 확률과 독립시행의 확률 한 두 가지 정도가 나눠져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작년에 이렇게 시험지들 쭉 열어봤는데 학교 시험 범위가 대략 여기까지 시험 범위인 학교랑 조건부 확률까지 시험 범위인 학교 정도로 나뉘어.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원이 통계거든. 마지막 단원이 통계. 그래서 이제 통계도 마찬가지로 뭐 중단원이 있지. 그 안에도 뭐 이산확률 변수, 뭐 연속확률 변수, 통계적 추정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중단원들이 나눠져 있는데, 요건 이제 보통 기말고사 범위.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뭐 당연한 거지만 순혈과 조합을 개수를 셀 줄 알아야
그걸 가지고 전체 사건분의 그 사건의 경우의 수 해가지고 이제 확률이라는 걸 구할 거고, 확률을 구할 줄 알아야 이 통계 안에 확률 분포라고 해. 이 통계를 거기 안에 2, 3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확률 분포잖아.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하려면 확률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할 줄 알아야 이걸 할 줄 알고, 이걸 할 줄 알아야 얘를 할 수 있는 거야. 구성이 그렇다 보니까 얘네도 좀 처음에 여기가 좀 꼬이면 이게 계속 피곤해. 계속 좀 어렵고. 물론 이제 뒤에 거 하다 보면 자꾸 얘를 연습하게 되니까 뭐 뒤로 가면 갈수록 세는 논리는 좋아지긴 한다만, 뭐 당장 내신은 아무튼 중간고사, 기말고사 똑똑 나눠가지고 한 요 정도씩 이렇게 보니까, 사실 나는 첫 중간고사 때 이 첫 단원이 가장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애들은 좀 불편하다?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단원인 것 같아. 아무튼 뭐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볼게. 일단은 요거를 오늘은 이제 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뭐 나도 이거 개념 노트 같은 거를 좀 구성해서 줄까 이러다가, 그냥 이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개념은 막 이렇게 길진 않을 거야. 개념적인 부분이 길진 않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문제를 좀 같이 많이 풀자고. 문제를 좀 같이 많이 풀어주도록 할 테니까, 일단 우리가 옛날에 수상화 때 배웠던, 수화 때 배웠던 순열부터 얘기를 좀 할게. 순열. 뭐 어떤 단어적인 정의는 일단은 n개가 있는데 어때? 서로 달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가 있었어. 그 중에서 고르는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r개를 선택한대. r개를 선택하여 뭐 한대? 나열한대. 그래서 이렇게 r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잡아주게 되면 저거를 순열이라고 하고, 뭐 기호로 표시를 하면 n개 중에 r개를 선택한 거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뭐 npr이다 라고 하고, 뭐 퍼뮤테이션이라고도 하고 뭐 그런데 뭐 그런가 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얘에 대한 그런 계산 방식 자체는 이제 어떤 식으로 가져갔냐면, 첫 번째라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n개 중에 하나, 그 다음 번째에 들어가는 건 다시 n-1개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선택권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n개 중에 하나, n-1개 중에 하나, 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뚜뚜뚜 총 몇 개만큼을 나열을 시키는 거래? r개만큼 나열을 시키는 거래. 그래서 r개만큼 나열을 시키고 나니까 전체 개수가 r개가 되기 위해서 앞에서 끝에 거 뺀 다음에 하나 더 하면 r개가 나와야 돼서 마지막 번째는 뭐 이름이 n-r 더하기 1까지 뭐 곱하면서 문제를 풀더래.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잖아. 이런 걸 뭐 공식적으로 막 외우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계산 과정 중에 여기서 npn이라고 해서 이 n개를 전부 다 나열하는 경우가 좀 독특했고, 그걸 갖다가 1까지 곱하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얘는 연산 기호를 새로 하나 주자. 그래서 n 한 다음에 뒤에다가 느낌표 잡아서 n 팩토리얼이라고 읽기도 한대. 뭐 그렇게 배웠지. 그 다음에 위에 거 이제 이런 거 보고 나니까 위에 것도 그러면 나 너를 이렇게만 쓰지 말고 이왕이면 뭐 이렇게 된 바엔 어차피 이제 n개를 갖다 나열한 전체 1까지 다 곱해져 있는 거에서 요게 이제 n-r 바로 다음 번째 거니까, 그럼 n-r까지 곱해져 있던 걸 전부 다 나눠 불면 npr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여기다가 뭐 n자리 뭐 0도 넣고 막 이제 이러면서 뭐 0 팩토리얼은 1이고 뭐 이런 것도 막 나오더래. 뭐 한참 나오나 봐. 배웠던 거야, 그렇게. 그리고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봐봐.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5개가 서로 다른 게 있어. 5개가 이렇게. 응? 5개가 있는 거야. 그 중에서 이게 3개를 뽑아가지고 나열을 하는 거야. 근데 5개가 있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7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약간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확통해서 배우는 순열조합들은 뭐를 허락한다는 게 기본 논리냐면 거기 중복순열, 중복을 허락하는 거야. 중복조합, 중복을 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던 원래 수화에서 배우던 순열 조합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 그냥 n개 중에서 r개를 전부 다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r의 값이 n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지. 그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동안 계속 연산을 보면 5p3은 있으나 5p7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이건 말이 안 되지, 당연히. 뭔 말인지 알겠어? 약간 그런 식의 논리들이 좀 있었는데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중복을 허락하다 보면 여러 개를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은 거 계속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배우는 것들은 이제 요거 간의 대소 관계는 이제 더 이상의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거지.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거 배우고 나서 이제 또 뭐야 그 조합 뭐 이러면은 그지? 서로 다른 n개 중에 똑같이 뭐 이제 서로 다른 n개가 있었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얘는 뭐 하는 거야? r개를 선택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보통 나는 이제 수화 가르칠 때 저게 순열과 조합이 있으면 사실 배우는 순서는 순열 다 배우고 그다음 조합 배우고 이러지만 사실 이게 개념 자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일의 순서는 사실 조합이 좀 먼저긴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이게 말을 잘 읽어보면 순열이라고 하는 건 골라서 나열하는 거잖아. 그지? 조합은 고르기만 하는 거잖아. 그럼 고르는 행동 자체가 먼저인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하였다라고 하면 순서 없이 그냥 딱 고르기만 먼저 한 거거든. 그럼 거기다 순서를 잡아주면 순열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순서를 이렇게 나열을 하면 무조건 순서가 잡히니까 이렇게 쓰는 순간 순서가 잡히는 거거든.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순서가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은 이미 잡혀있는 순서를 뭉개버리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 걔네들의 개수의 순서를 갖다 나눠준다는 개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n 컨비네이션 r이라고 쓰고 이 계산법은 실제로 npr을 기대서 계산하는데 이 계산한 거에다가 이 r개의 순서를 나누어 줌으로써 계산을 마무리한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똑같은 것, 이게 똑같이 저런 것도 이게 얘네가 순서가 바뀌는 건 다 똑같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순서를 없애버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 그지? n-r팩으로 n팩을 나눠주는 행동이 뭐 npr이었는데 그걸 다시 r팩으로 나누더라. 뭐 이렇게 쓰겠지. 마찬가지로 뭐 이런 데서 뭐 r 대신에 n-r 들어가면 어차피 뭐 계산이 똑같아 이러면서 뭐 이거 같은 거야. 그래서 n, b, n-r도 값이 같은 거야. 뭐 이런 것도 배우지. 사실 뭐 지금 당장 이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어차피 조합 계산 같은 경우에 그 뒤에 가면 저기 이항정리 쪽에 가면 좀 중요하긴 해서 뭐 이거 그냥 다시 한번 쭉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지? 그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우리 책을 좀 보시면 야, 내 거 풀도 어디 갔어? 책을 좀 보시면 그 순열과 조합에 관련된 그지? 순열과 조합에 관련된 쭉 단원들이 나와요. 내 거 프린트 없어졌어. 그래서 거기 첫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책은 어디냐면 7쪽. 그래서 뭐 거기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처음 설명할 게 원순열이거든. 원순열이라는 애야. 자, 뭐 하는 건지 내가 얘기하는 거 일단 잘 듣고 우리가 요거는 일단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알았지? 봐봐. 원순열이야. 이름이 원순열인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애들을 기본적으로 동그랗게 안 친다는 거야. 이 동그랗게 안 친다는 게 이제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애들을 여기다가 5명을 이렇게 앉힐 거래. 앉힐 거래. 자, 그러면은 앉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먼저 얘기를 할게. 그냥 이거는 누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냥 지금 얘기하는 건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 거야. 이런 거야. 이 동그랗게 앉힌다. 원형 배열을 한다는 건
기본적인 맥락은 서로 간의 간격은 균등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5명을 앉혔다. 근데 5명을 앉힐 때 한쪽에 막 여긴 좁고 여긴 뭐 넓게 앉고 이런 거 아니야. 균등하게 앉혔다야. 기본이. 그림이 있든 없든. 예, 원형 테이블에 배치를 한다 이러면 그냥 균등하게 서로 배치를 똑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돌려서 앉히는데, 그건 이제 왜 이런 걸 왜 만든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첫 번째 애가 여기 앉았어. 나 여기 앉았어. 여기 앉았어. 3번 애가 여기 앉았어. 나 여기 앉았어. 나 여기 앉았어. 이랬어. 근데 이제 요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첫 번째 애가 나 여기 앉을래. 그래서 얘가 2번 애가 여기 앉았어. 3번 애가 여기 앉았고 4번 애가 여기 앉았고 5번 애가 여기 앉았다는 거야. 근데 아까 전 상황하고 지금 내가 새로 여기 바깥쪽에다 쓴 상황은 사실상 이렇게 봤냐? 요렇게 봤냐에 따라 사실상 동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요 상황을 3인칭적으로 밖에서 관찰하는 애가 있다고 생각해. 혹시 상황 자체가 좀 헷갈리면 어떤 관찰자 입장에서 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건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앉았다가 그 상황이 돌아가서 1번, 2번, 3번, 4번, 5번은 그 상황 구조는 동일한 걸로 보는 건 거야. 1번 옆에 왼쪽에 2번, 오른쪽에 5번인 상황이라서 저거는 똑같은 걸로 보자. 라는 게 기본적인 논리야. 여기에 논리. 이 동네의 논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먼저 5명을 앉혔어. 확! 야, 앉아! 오펙 하고 잡았어, 처음에. 그래서 오펙 하고 잡았어. 그러면 이때 어떤 경우가 같은 경우라고 보는 거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오는 경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오는 경우,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오는 건 다 같은 걸로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상황이 돌아간 건 전부 다 똑같은 걸로 볼 거라는 거지. 그럼 돌아간 게 총 몇 번이 나와야 돼? 5번이 나와야 돼. 자리가 5자리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 뭘로 나누면서 문제를 끝낸대? 5개는 똑같은 거라 그걸 1개로 만들면서 문제를 끝낸다는 거야. 그래서 5명을 원순열 배열을 한다라는 건 저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하게 5-1팩이라고도 쓴대. 여기까지 뭔 말인지 알겠어? 뭐 요 동네는 그런 거를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나는 사실 좀 그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는 문제를 풀면서 알긴 하겠지만, 사실 나는 그러니까 생각을 물론 저렇게 할 수도 있어. 생각을 물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사실 저 생각보다는 그냥 내 말 잠깐 들어봐봐. 봐봐. 물론 맞아. 이거 맞는 말이고, 쌤이 틀렸다는 게 아닌데, 봐봐.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이게, 그러니까 쌤은 원순열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하나의 고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었는데 1번이 이렇게 왔어. 1번이 와서, 하다가 아무도 이렇게 앉았어. 1번이 앉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테이블 있는데 1번이 와서 혼자 이렇게 앉은 거야. 그럼 그거는 경우를 세지 않는 거야. 한 가지야. 걔가 앉는 순간 시작이야. 경우가 나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 내 말을 잘 이해해봐. 그러니까 1번 애가 왔지. 뭐 2번이든 3번이든 3번 상관은 없어. 와서 앉아.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다음 번째 누가 어디에 앉느냐에 따라 경우가 나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고정점 1번이 아무 자리에 앉아. 그럼 그거는 순서에,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럼 걔를 제외한 나머지 4명 애가 이 자리에 앉는 건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총 몇 명이 남았으니? 4명이 남았으니 나는 4팩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쌤 말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한 문제 좀 보자. 봐보면, 봐봐. 거기 이제 9페이지야. 2번. 여기는 원래 스텝 1부터 푸는 거야, 확통은. 자, 2번.
3명의 남학생. 3명의 남학생. 3명의 여학생. 서로 이웃. 여학생은 서로 이웃. 센 말을 들어봐봐. 자, 일단 여자애들이 3명이 오잖아. 그지? 걔네는 뭐 해야 된다고? 이웃하게 앉혀야 돼. 그지?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거야. 봐봐. 이렇게 동그랗게 앉힐 건데 여자애 3명을 이쪽에 앉혀. 저거는 여자애 3명이 와서 들어와서 앉는 것 자체는 경우를 나누지 않아. 다만 얘네들끼리의 순서는 고려를 해줘야겠지. 그러니까 얘네들끼리의 순서만 고려할게. 괜찮지? 됐어? 자, 이제 남자애들은 나머지 3자리에 앉힐 거야. 맞지? 여기가 고정점이야. 얘네가 여기 앉았든 여기 앉았든 여기 앉았든 상관없어. 일단 고정점이야, 걔는. 그리고 하나, 둘, 셋, 3명 배치하면 되겠네. 약간 이런 식의 맥락으로 갈 거라고. 오케이? 뭐 풀이를 봐보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뭐 많이 달라 보이진 않아. 대신에 그냥 생각하기에 이게 좀 더 나는 납득이 되고 유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보통은 설명하거든. 다시 해볼게. 3번 또 할게. 3번. 자, A와 B를 포함 8명 원형 탁자 둘러 앉아. A와 B가 이웃해서 앉거나 서로 마주보고 앉거나. 그지? 자, 이제 슬슬 뭔가 조건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웃하는 건 방금 했으니까 좀 건너뛰고 마주본다는데?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총 몇 명? 8명이야. 자, 잘 들어봐. A랑 B가 먼저 손 붙잡고 왔어. 자, 우리 서로 마주보고 앉자 이랬어. 앉았어, 이렇게. 자, 짜잔, 앉았어. A, B. 자, 요건 몇 가지라고 본다고? 이게 한 가지야. 딱 앉으면. 선생님, 얘네가 이렇게 앉은 거랑 이렇게 앉은 건 다르지 않나요? 아니, 그건 똑같지. 왜냐면 이게 상황 자체는 얘네가 이렇게 앉았든 이렇게 앉았든 어찌됐든 간에 서로 마주보는 상황이고 이제 옆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경우가 나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가 앉았어 하면 일단 거기까지 끝. 자, 이제 그 상태에서 옆에 몇 명이 6명이 이렇게 와서 앉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얘네는 실제로 무슨 돌렸다고 뭐 경우가 똑같아.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여기다 배치를 하는 거지. 순서상 쭉 배치를 하는 거지. 몇 회? 6회. 이렇게 계산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앞에 뭐야? M값이 얼마 나오니? M값이 그 2명을 이웃하게 앉히려면, 그지? 2명을 먼저 한쪽에 이렇게 앉혀.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6팩 계산을 했겠지. 6팩. 그 다음에 그럼 그 2명은 서로 순서가 바뀜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야 되지. 그래서 얘한테 이렇게 계산한 상태에서 얘에서 얘를 빼준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쌤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 밑에 4번 한번 해봐. 있다. 찾았어. 사 번은 답이 2번 나오면 맞지? 맞니? 자, 그러면은 잠깐 저기 스텝 2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게 스텝 1이랑 스텝 2랑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풀릴 거야. 그러니까 스텝 2로 좀 넘어가 볼게요. 23쪽이야. 자, 문제를 좀 볼까? 그러면은 지금 뭘 좀 볼 거냐면 거기 67번
67번 그냥 읽어볼게. 자, 어른이 3명이 있어. 어린이 6명이 있어. 모두 원형 탁자에 둘러 앉으려고 한대. 어른 사이에는 어린이가 2명을 앉을 거야. 맞지? 그래서 요때 어린이가 2명씩 앉는 경우는 이랬어. 어린이가 2명씩 앉는 경우는 이랬어. 자, 그러면 먼저 이런 거야. 지금 요 상황은 67번 요렇게 있는데 어른이 총 3명이야. 3명이 어떤 형태로 앉아야 될지는 결정이 되어 있기는 해, 사실. 이렇게 앉아야 되고 여기에 어린이 2명, 2명, 2명 이렇게 앉아야 돼. 그렇지? 자, 어른이 1, 2, 3번이 있어. 그럼 어른 1번이 여기 왔다는 상황에서 그건 세지 않는다고. 그건 세지 않고 어른 2번, 3번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어른 2번, 3번이 여기 3번, 여기 2번이 앉을 수 있어. 그건 다른 거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게 왜 다른 건지 이해가 안 되면 여기 앞에 관찰자가 있다 생각하고 얘가 앞을 바라보고서 생각해보면 1번이 이쪽에 있는데 2번, 3번이 이렇게 있는 거랑 3번, 2번이 있는 건 다르잖아. 그런 순서가 다른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서로 달라지니 일단 이 팩은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게 얘네 있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얘네는 그냥 여기가 무슨 원수냐. 아니고 그냥 자리에다 애들 앉히는 거야. 그잖아. 바뀔 때마다 당연히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게 지금 봐봐. 그러니까 들으면 그럴듯하잖아. 원래 세상에 이게 원래 이쪽이 그래. 내가 막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이러는 거야 지금. 그지? 내가 어제 아침에도 지금 내가 똑같은 수업을 했거든. 똑같은 수업을 했는데 내가 똑같이 얘기했어. 야 제발 부탁인데 이거 복습은 웬만하면 오늘 집에 가서 바로 해라. 이거 안 그러면 이게 바로 풀어봐야지. 오늘 종류가 또 좀 많아요. 그래서 바로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그나마 조금 기억에 남지. 안 그러면 그러니까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샴푸 들고 풀면 상황이 다 다르잖아. 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다른 것도 좀 볼게. 69번도 좀 보자. 한번 풀어봐봐. 이제 문제를 좀 읽고 풀어봐봐. 남자애 2명 먼저 마주보고 앉히는 게 문제를 풀긴 편하겠지? 남자애 2명 마주보고 앉히는 건 몇 가지라고 했어 아까? 한 가지. 그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선생님은 어느 쪽에 앉힐지 골라야겠지. 이쪽에 앉힐지 저쪽에 앉힐지. 그래서 선생님은 총 몇 가지? 4가지가 될 거야. 이쪽에 왼쪽에 앉힐지 오른쪽에 앉힐지. 그 다음에 결정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앉을지 이렇게 앉을지 자리까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쪽에 2명이 앉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앉을 건지 그러니까 1번, 2번 앉을 건지 2번, 1번 앉을 건지가 달라지니까 선생님을 앉히는 건 2 곱하기 2. 4가지. 됐지? 나머지 애들은 그 나머지 자리에 곱하기 2 해가지고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 이 자꾸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거야. 다음 페이지 보면 73번 한번 봐봐. 풀어봐봐. 그럼 다 이런 거지. 점점 조건이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야. 73번.
뭐 학교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한 요 정도 난이도부터 출제가 되겠지. 일반적인 어떤 그 경우의 수 문제에서 조건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케이스를 분류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겠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 뭐 그런 생각들이 좀 뭐 중요하겠는데, 73번 같은 경우에 선생님 2명,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 앉힐 건데,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 거리가 가까운 쪽을 기준으로 거기 사이에 남학생만 앉힐 거라고 했고, 그다음에 적어도 1명 앉는다. 그래서 적어도 1명을 앉힐 거다. 그러면은 이제 뭐 방법은 2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그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에, 그지? 뭐 앉히지, 아무도 남학생 앉히지 않는 거를 뭐 전체에서 빼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이거 남학생이 많지 않으니까 1명 앉을 때, 2명 앉을 때를 케이스 분류 작업을 해서 그걸 계산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을 거야. 선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한 거냐면, 선생님과 선생님 사이에 남학생을 1명 뒀을 때, 2명 뒀을 때를 케이스 분류 작업을 먼저 한 거다 이거야. 저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떻게 풀 건지. 처음에 컨셉을 정하는 거. 알겠지? 이쪽은 다 어차피 스토리가 중요한 거니까 처음에 컨셉을 잡고, 난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자체는 선생님 2명, 그 다음에 남학생 1명. 남학생은 이제 2명이 있었으니까 2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된다고. 남학생 2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앉혀. 자, 그 다음에 선생님과 선생님의 위치는 바뀔 수 있겠지. 선생님과 선생님의 위치는 바뀔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남학생에서 한쪽에 고정. 그지? 그건 세지 않아. 그건 세지 않고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명수를 세는 거지. 그럼 여학생이 몇 명? 3명. 남학생이 1명이니까 총 4명이 남았지? 그 4명을 반대편에 배치하는 그런 작업이 4패. 이렇게 가는 거야. Understand? 선생님, 저는 그렇게 안 세고 싶은데요. 그렇게 안 세고 싶으면 안 세도 돼. 나 이거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고, 네 생각이 좋으면 그게 맞아. 알겠지? 난 항상 그런 주의니까. 틀리지만 않으면 돼. 수학적인 논리가 맞으면 네 생각대로 풀어. 상관없어. 자, 선생님, 남자애 이렇게 앉힐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 그렇게 앉힐 때 선생님 2명에 대한 그 순서, 남학생 2명에 대한 순서가 있어야겠지. 앉혀. 먼저 앉혔지? 그거는 순서를 세지 않아. 경우를 나누지 않아. 그래서 1. 그리고 나머지 3명. 그래서 나머지 3명은 3팩으로 잡아주는 거지. 뭐 이런 식인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런 논리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거랑, 그냥 이게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개념서에 나와 있는 개념대로 문제를 풀면 그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정해져 있어. 그렇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막 이러니까 머리만 복잡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처음에 그 고정점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앞으로 잠깐 다시 올게. 스텝 1로 다시 좀 돌아오면, 스텝 1에 사이에는 남학생만 앉힌다고 할 때, 앉을 수 있을 때, 사이엔 남학생만 앉을 수 있을 때, 사이에는 남학생만 앉을 수 있을 때. 그래서 문제 잘 읽어야 돼. 그래서 오케이. 자, 다시 스텝 1로 좀 돌아올게. 스텝 1로 돌아오면 그 어디냐면 11쪽이거든. 11쪽. 자, 여기 뭐 하는 동네냐면 색칠. 이게 좀 그래. 이 도형에다가 색칠하는 거는 이게 처음이 아니지. 수하에도 나왔고 중학교 2학년 때도 이 도형 색칠은 나오지. 그지? 내 기억에 중이 가르쳐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나왔던 것 같아. 내 기억엔 중이 2학기가 완전 해리로 기억하거든. 거기 막 경우의 수도 있고 닮음 뭐 이런 거 있었던 동네였던 걸 기억해. 옛날에 A급 수학인가? 거기 닮은 뭘 풀어주라고 해가지고 청어람 왔는데, 처음에 애들 보강을 하라는 거야. 진도 보강 같은 거 하라는데 A급 수학 뭘 하래. 그래서 봤는데, 책을 봤거든? 딱 봤는데, 이건 닮음이 아니라 새로운 도형을 창조를 해야 되더라고. 이건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이랬는데 애들은 풀더라고. 그래서
야, 너 되게 똑똑하다. 여긴 지금 언제, 중3 때, 와, 거기 그 뭐야, 원주갑, 거기 원갑이래. 와, 난 다시는 중등 내신 안 한다 그랬어. 야, 진짜 너무 어려워. 근데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 미적분이 더 쉬워, 차라리. 아무튼. 근데 이게 색칠하는 게 거의 되게 까다로워. 근데 너네 그때 봤던 그림이랑 지금 거기 11쪽에 보면 그림 몇 개 있잖아. 이게 가장 궁극적인 차이점이 뭔 줄 알아? 그때 봤던 그림들하고 이 그림들하고. 봐봐. 쌤이 똑같이 해볼게. 똑같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사각형이야. 이게 똑같이 나눴어. 옛날에 봤던 그림은 알파벳이 있어. 야, 이거 겁나 중요한 거야. 알파벳이 있어. 근데 지금 그림은 알파벳이 없어. 그러면 이게 지금 배우는 거랑 무슨 논리적으로 겹치는지 생각을 해봐. 야, 그럴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봐봐라. 1번 색깔을 여기다 칠해. 2번을 여기다 칠해. 3번을 여기다 칠해. 4번을 여기다 칠해. 이거랑 1번을 여기다 칠해, 여기다 칠해, 여기다 칠해, 여기다 칠해가 알파벳이 달려있으면 어때?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근데 알파벳이 없으면 어때? 같은 경우가 되는 건 거야. 그게 이 문제에서 가장 궁극적인 차이점인 거야. 그래서 영역 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들을 출제하는 건 거야. 그래서 돌리면 똑같다. 또 이런 논리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림들이 전부 다 그런 그림들을 색칠하겠다는 거지. 자, 이때 내가 꼭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럼 그런 영역들에 대한 색칠을 할 때 일반적으로 원순열 배열은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꼭 구분해줘야 되는 건 어떤 특수한 특정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거를 잘 구분해줘야 돼. 자, 특정 영역이 있을 거고, 혹시 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있으면 특정 영역을 먼저 생각을 해주고, 그런 다음 나머지 원순열 배열을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 가령 예를 들어 지금 그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9번의 딸린 문제가 1번, 2번 두 개가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정삼각형 6개로 이루어져 있어. 이런 거는 그냥 6팩을 6개로 나누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반적 원순열 배열로 문제가 끝나는 거야. 근데 밑에 있는 그림은 어때? 특정한 특수 영역이 한 곳이 정중앙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걸 내가 특정한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특정 영역. 뭔가가 좀 다른 영역에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면 걔를 먼저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6개의 색깔이 있으니까 정 가운데다 집어넣을 거 하나를 골라. 골랐지? 거기다 집어넣어. 그럼 6이겠지. 6가지. 됐어? 자, 나머지 5가지 색깔을 바깥쪽에 어떻게 한대? 돌리면서 매치한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5-1팩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래서 특정 영역에 대한 고려와 나머지 원순열 배열을 갖다가 잘 구분해서 문제를 풀자.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한 가지만 다시 바꿔볼게, 문제를. 자, 보자. 쌤이 뭐 이것도 이제 알파벳이 없어요. 알파벳이 없고요. 자, 안쪽에다가 봐봐. 쌤이 안쪽에다가 자, 이렇게. 자, 영역을 다시 한번 구분했어. 특정 영역을 하나 더 만들었어. 자, 여기다가 총 8개의 색깔을 배치할 거야. 잘 들어봐. 8개 색깔을 배치할 거야. 자, 생각의 흐름을 잘 생각해야 돼. 이거 문제 유형이 뻔해. 몇 가지 안 나와, 이건. 봐봐. 8개 색깔이지. 그럼 처음에 뭔 생각하냐면, 8개 중에 안쪽에 칠할 거. 내가 이거 먼저 색칠할지. 8개 중에 4개를 고르자. 골랐지? 골랐어. 자, 그건 안쪽에 배치하는 거야. 괜찮지? 자, 안쪽에다 이렇게 배치하는데 내가 뭐 똑같은 거라고 할게. 지금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똑같다고 할게. 자, 그래서 원순열 배열하는 거야. 됐지? 그런 다음에 이 나머지 색깔 4개가 남았지? 나머지 색깔 4개를 밖에다 색칠하는 거야. 오케이? 자, 밖에다 색칠하는데 야, 여기서 그러면 안쪽에 뭔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지. 지금부터 바깥쪽 애들은 돌리면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거라고 봐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바깥쪽은 원순열 배열이 아니라 일반적인 순열 배열로 가는 거지. 이해가 될까? 무슨 말인지? 요런 스토리로 갈 거야.
오케이.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늘 계속 좀 앞에 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풀 거니까, 어딜 좀 보냐면, 26쪽을 잠깐 봐봐. 26쪽. 자, 81번이야. 풀어봐봐. 이게 미적분보단 덜 지겹지? 어제 확통 수업하는데 누가 그러던데? 선생님 그냥 문과 갈까요? 저도 몰랐는데 확통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막 이래. 진짜 근데 이번 수능에 확통 등급 컷이 내 기억에 92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선택 과목 문제가 확통 문제가 굉장히 쉬워. 사실. 니는 잘 아무도 관심이 없지만 기하도 은근히 쉬워. 미적분만 지랄이요. 니네 뭐 아무도 관심 없잖아. 기하 뭐 들춰보지도 않잖아 사실. 거기 뭐 시험지 보면 나도 안 보게 되더라고. 아무도 안 보니까. 근데 기하도 쉬워. 나쁘지 않아. 근데 이제 아무도 글로 선택하지 않는 거지. 자, 답 나올까? 81번? 뭐 2번 나오는 것 같은데 안에다 7 하고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어. 자, 이제 하나만 다시 해보자. 봐봐, 다시 한번 볼게. 방금 요거야. 방금 요거. 위에 거 계산이거든. 자, 위에 거 계산 잘 봐봐. 위에 거 계산. 자, 요렇게 계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선생님이 8, 7, 6, 5. 자, 4팩. 요 4팩은 얘랑 약분을 했어. 4팩 약분했고 요거 3팩. 잡았지? 그래서 8, 7, 6, 5, 3, 2. 8팩을 4로 나눈 거야. 맞지? 뭐라고? 8팩을 4로 나눈 거야. 내 말 잘 들어봐. 이거를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 이 문제를.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 그러니까 내가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할 게 아니야. 나도 옛날에 이제 그거에 대해 고민도 해본 적이 있고, 뭐 다른 국어 선생님이셨나? 재종반에 있을 때 국어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애들한테 수학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거 알려주는 게 맞냐? 뭐 이제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 뭐 그냥 개인 취향에 맞는 걸로 풀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 들어봐봐. 일단 이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 내가 들어봐. 상훈아, 눈 감고 있을 때가 아니야. 봐봐. 일단 내가 색깔이 8개가 있잖아. 색깔 8개를 여기다가 먼저 배치해. 꽝 하고. 그럼 몇 팩이야? 8팩이지. 들어봐봐. 8팩이지. 근데 이거를 꽝 하고 배치를 했지. 그러면은 이런 게 생겨.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 여기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세트 구성이 있지. 세트 구성. 요렇게 세트. 근데 생각해보면 요 세트가 일로 가고 요 세트가 일로 가고 요 세트가 일로 가고 요 세트가 일로 간 건 같은 거지. 그럼 언제나 같은 게 몇 개씩 나오지? 4개씩 나오지. 그럼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 않겠냐는 거야. 선생님, 그럼 혹시 자 81번을 영역이 몇 개지? 7개지. 뿌렸지. 자, 세트가 하나, 둘, 3개가 같을 경우들이 생길 수 있지. 나눠 3으로 계산해. 7, 6,
아니, 맞나 틀리나 보자고. 사실 어제 했는데 틀릴 일은 없는데. 자, 40. 여기다 얼마야? 240. 74, 28, 7, 24. 1680?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야. 아니, 선생님, 왜 진작에 알려주시고, 이제 와서 이래요? 막 이러지 말고, 이게, 근데, 글쎄, 나는 그림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이게 편하고 어떤 경우에 저게 편한다고 이럴 수도 있고, 뭐,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서 풀 수 있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처음 배우는 거잖아. 뭐, 취향에 맞게 본인들이 고르시면 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는 시각은 좀 있을 수 있다. 그 옆에 82번 봐봐. 왜 뿌려? 이렇게 확 뿌려. 뿌리고서는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해봐, 82번. 골라봐, 이제. 9개 중에 뭐 몇 개를 고른다. 뭐 이렇게 뭐 시작을 하면 되지 않을까? 됐어? 답 나왔어? 답은 뭐 9 컨비네이션 6을 계산을 하고 6팩으로 뿌린 다음에 3으로 나누는 상황인 것 같거든? 내가 보기엔. 그러면은 이제 9 컨비 6은 9 컨비 3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9, 8, 7. 그 다음에 여기는 3팩 잡아놓고 여기는 6팩이 있고 여기 3이 있는데 일단은 거기 문제를 보면은 거기서 답을 고르는 거잖아. 그 모양에 맞게 문제를 정리해야 되니까 일단은 3, 3 하고 요걸 같이 하나 약분해주고 8, 7, 6팩 하면 여기가 몇 팩? 8팩 이렇게 묶어주고 2로 나눠주고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되니? 자 이런 식으로 찬찬히 찾아주면 되고 내가 한 가지를 더 설명해야 돼. 색칠하는 거 뭐냐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12쪽 다시 올게. 아까 레벨 스텝 1 12쪽 어디 갔어? 정육면체. 여기 있다. 정육면체가 없어가지고 정육면체야. 하얀색 정육면체. 자 입체도형의 색칠하는 것도 나와 문제.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자 정육면체야. 얘가 내 말 잘 들어봐. 여기다가 6개 색깔을 칠하는 거야. 알겠지? 자, 6개 색깔 1번부터 6번까지 색깔이 있어. 칠할 거야. 자, 지금까지 내가 거의 한 35분 정도 떠들었거든. 내가 떠들은 내용을 잘 기억을 하면 자, 6개 색깔을 칠할 거야. 첫 번째 색깔을 이 흰색 정육면체에다가 첫 번째 색깔을 딱 칠할 거야. 몇 가지 경우야? 몇 가지 경우? 이게 한 가지라고. 요건 세지 않는다고. 이해하니?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렇지? 처음에 하나 딱 색칠을 해. 이건 세지 않아. 몇 번이 어디에 오든지 간에 상황 자체는 지금 다 똑같다고 보는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 뭔 경우가 발생하는 거냐면 요 색깔 맞은편에 오는 지점부터 경우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5개 중에 하나가 일로 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이제 이렇게 한 세트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그러면 5 곱하기 그 다음에 자 이제 몇 개 색깔이 남았지? 4개 색깔이 남았지. 그 내가 얘기하는 그 특정 영역이라고 했던 건 이런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방금 한 게 특정 영역 색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옆에 둘레는 어떻게 하면 돼? 원순열 배열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원순열은 옆에 4-1패 이렇게 답을 내는 거지. 자, 이 얘기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럼 봐봐. 12쪽에 보면 12번이야. 옆면은 전부 다 이등변 삼각형으로 되는 정사각 뿔이야. 나한테 5면을 갖다가 5가지 색깔로 칠하라고 했어. 특정 영역이 눈에 보이지. 밑면을 먼저 5개 중에 하나로 색칠을 하고 옆면은 4-1팩으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밑에 것도 볼게. 이번엔 정육면체랑 약간 다르지. 뿔대. 자, 해봐. 뿔대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답은 2번 나왔으면 맞는 것 같은데 맞아? 그래서 이 뿔대는 윗면 아랫면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한쪽 면 윗면 아랫면 중에 한쪽 면 윗면 칠한다 치면 6개 중에 하나, 반대쪽 5개 중에 하나, 옆에는 4-1패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야. 괜찮아? 자, 이제 원순열에서 딱 한 가지가 남았어. 원순열 이제 다 설명했고 한 가지가 남았는데 이제 뭐가 남았냐면 25쪽. 원순열은 이제 하나 남았어요. 원순열 먼저 설명하고 잠깐 쉬었다 할 거야. 25쪽. 자, 거기 뭐냐면 이제 원순열 배열 문제들 중에 요런 게 있어. 거기 삼각형, 사각형. 그러니까 테이블이 동그란 게 아니라 뭐 세모냈다가 네모냈다가 이등변 삼각형이었다가 뭐 밑에 보면 반달 모양이었다가 육각형이었다가 막 5만 가지 도형들 다각형에다가 애들을 앉히는 거야. 자, 이것도 사실상 이제 기본 개념서 같은 거 찾아보시면 뭐 푸는 방식에 대한 제시는 어떤 형태로 하냐면 이렇게 해볼게. 자, 일단은 여기다 둘 이렇게 앉힐 거야. 그렇구나. 자, 그러면 먼저 얘네를 갖다가 배치를 하는데 배치를 이제 먼저 이 동그랗게 앉히는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동그랗게 앉힌다고 생각을 하면 동그랗게 앉히는 거니까 6명을 동그랗게 앉혀요. 그래서 6-1팩을 먼저 썼다는 거야. 다만 이게 근데 좀 다른 경우가 생기더래. 좀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기는 거냐면 잘 봐. 이게 원래 원순열이라는 건 이게 왜 5팩이 6-1팩이었냐면 돌리면 같은 경우라서 저렇게 하는 거였어. 그치?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 자, 근데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으로 앉았는데 자, 다들 옆으로 한 칸씩 가 이랬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했는데 이건 아까 전하고 다르지. 1번 옆에 엄연히 2번이 있었는데 1번 옆에 6번이 왔네? 이건 다른 거잖아. 근데 자, 다시 한 칸 더 가. 한 칸 더 가봐. 이랬어. 그럼 1번이 일로 내려오지. 1번. 그 옆에 2번이 이제 일로 가겠지. 2번, 3번, 4번, 5번, 6번. 요거는 실제로 아까 전 거가 돌아간 거지. 이게 이만큼 돌아간 거지. 근데 그 상황은 첫 번째 상황하고 똑같다고 봐도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지금 한 가지 경우에 원래는 6가지가 다 똑같아야 되나 이게 이 경우와 요 바깥쪽 경우가 분명히 다른 것이 명확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도 되겠네. 이런 거지. 이해할까?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겠다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자,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한번. 처음에 잘 배워야 돼. 처음에.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아까 전에 색칠하는 거랑 좀 비슷한 거야. 해볼게. 봐봐. 뿌려! 일단 전부 다 앉아! 앉아 이 새끼야.
앉아! 600. 앉았다? 근데 1, 2, 3, 4, 5, 6. 1, 2, 3, 4, 5, 6. 1, 2, 3, 4, 5, 6이 같은 거지. 나는 뭐라고 하냐면, 야, 요 세 영역이 돌아갈 때마다 같은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도 똑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위에다 빨간색으로 쓴 건 어느 기본 개념서나 어느 모범 답안을 봐도 다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이것도 괜찮다. 생각을 넓혀라. 절대 뭐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 옆에 것도 볼까? 자, 이렇게 왔어요. 직사각형 모양이고, 요렇게. 뭐라고 생각해? 6명 안 치잖아. 6명 쭉 안 쳤어요. 어떻게? 6 1팩 안 쳐. 이렇게 안 쳤지? 근데 1번이 여기 있을 때, 1번이 여기 있을 때, 1번이 여기 있을 때가 달라. 근데 1번이 다시 여기로 오면, 봐봐. 1, 2. 거기서 1, 2. 1, 2. 1, 2 하면 다시 같은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1번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가 다르다고 생각하기로 해. 그래서 곱하기 3을 때려. 혹은 내가 한 얘기대로 하면 혹은 일단 뿌려 6팩. 그래 놓고 자 돌려서 똑같은 도형을 찾아. 잘라. 자, 요 도형은 이렇게 돌리면 똑같지. 그러니까 1, 2, 3. 1, 2, 3이 오는 건 똑같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2로 나눠 이렇게 가도 된다고.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긴 하겠지. 자, 밑에 79번 한번 풀어볼까? 재밌지? 안 재밌구나. 야, 근데 미적분보다는 재밌지. 네, 한번 나중에 기출평가 한번 봐보자. 미적분이 나을걸? 너네 이것만 21문제 정도 모여있잖아? 머리 찢어져. 선생님들이 해설 쓸 때 해설 쓴다고 시험지 주잖아. 그러면 이제 제일 해설 쓰기 싫어하는 게 경우의 수야. 겁나 어려워.